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김서형 작가가 쓴 세계사를 뒤흔든 5가지 생체 실험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고대, 중세, 그리고 나치와 일본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731 부대가 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끔찍한 생체 실험은 나치의 버금가는 반인간적인 전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와 전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관련자들도 여럿 있다고 필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731 부대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런 잔인한 전쟁 범죄가 어떻게 역사 속에 묻혀버렸는지를 설명해 놓은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자행했다고 여겨지는 세균전과 생체 실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를 알아보려면 731 부대와 이시이 시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731 부대의 정식 명칭은 관동군 검역급수부 본부로 1936년에 만주에서 설립되었다. 일본은 이미 1931년에 만주를 병참기지로 만들고 식민화시키기 위해 선전포고 없이 불법으로 침략해서 점령했다. 부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목적은 예방의학과 식수보급 및 충원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정치 및 이념부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어떻게 보면 나치의 SS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본인의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선전이나 일본군 사상 무장을 담당했다. 이후 731 부대는 세균전과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시행했다. 패스트나 콜레라 등 전염병 연구를 시행했고, 이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했으며 병균과 세균을 대량 생산하기도 했다. 생체 실험으로 인해 약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대부분 한국인, 중국인, 몽골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대상자를 흔히 마루타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731 부대는 중국의 생체 실험장을 나무 다듬는 제재소로 은폐하면서 이곳에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들을 제재소 공장 재료인 통나무로 비유해 이런 이름을 붙였다. 1940년부터 매년 600명 이상의 마루타가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의 일본 전범 재판에서 당시 731 부대 관계자들은 마루타 중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더 끔찍한 일은 1945년 8월 9일부터 나흘간 일본의 패전 사실을 미리 안 일본 육군성이 이 시설을 파괴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만행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살아있던 150명 이상의 마루타 역시 모두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731 부대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731 부대는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생체 실험을 시행했다. 부대 내 모든 사람은 가명을 사용해 자신의 존재를 감추었고 규칙을 정해 철저하게 지켰다. 이 가운데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탈주를 시도하거나 무리를 일으킨 마루타는 24시간 이내에 생체 실험을 종료하고, 이로 인해 마루타가 폭동을 일으키면 전원 학살한다. 마루타를 포함해 731 부대 전원이 사망하면 생체 실험 자료를 위해 부검한다. 어떤 경우라도 마루타는 석방될 수 없으며 생체 실험이 종료되면 무조건 소각 처리한다. 살아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부대원의 증언은 사실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731 부대를 해체할 경우 모든 수용자를 정리하는데, 이때 정리란 죽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마루타를 단순한 생체 실험 도구로 인식시키기 위해 처음 발령받은 신병에게는 이들을 때려 죽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731 부대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시이 시로였다. 어렸을 때부터 수재였던 그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균학과 예방의학을 연구했다. 1920년대 일본에서는 기면성 뇌염이 유행했는데 당시 이 질병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년간 해외에 머무르면서 세균 화학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일본으로 돌아와 세균전 부대 창설을 제안했다. 1932년 8월 만주로 이동해 세균병기 방위연구소 설립에 착수했으며 1936년에 관동군 방역급수부를 편성해 세균 연구와 인체 실험을 조직적으로 시행했다. 시로가 설립한 731 부대의 목적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일본인을 백신으로 지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여러 단계의 네트워크를 수립했다. 여기에는 수술 연습이나 병원체 발견, 감염력 증강을 위한 실험, 치료법 개발 실험, 백신이나 약품 개발 실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얼핏 보면 의학 발전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생체 실험해서 얻은 결과였다. 그러다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시로는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증거를 인멸했다. 자신이 전범으로 기소될 것을 두려워해 거짓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 1947년에 미국은 소련을 통해 시로와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교섭으로 관련 자료가 재판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731 부대의 잔인한 악행이 그대로 덮이고 만 것이다. 시로는 1955년에 지도교수 기요노 겐지의 장례식에 참석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체 실험 센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으로 모든 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었다라고 회고했다. 끔찍한 생체 실험을 주도했음에도 반성은커녕 패전으로 생체 실험이 중단되어 아쉽다는 마음만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살아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은 얼마나 잔혹했을까. 많은 역사학자는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을 나치의 생체 실험과 비교하곤 한다.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처럼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잔인함이나 끔찍함에 있어서 나치의 생체 실험에 뒤지지 않았다. 731 부대 사령관 이시이 시로에게 세균전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리덤 보고서의 주장처럼 731 부대는 생화학 실험을 주로 시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생체 실험이 매독이나 임질과 같은 성병이었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둠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성관계에 의해 전파된다. 1기에서는 피부 궤양이 발생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2기로 진행된다. 2기에서는 피부 발진, 3기에서는 내부 장기 손상이 나타난다.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뇌막 자극 증상이나 뇌혈관 증상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질병이다. 이들은 성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기 위해 마루타를 일부러 성병에 감염시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을 관찰했다. 성병을 옮기기 위해 마루타를 강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세균전을 위해 폭탄을 사용하기도 했다. 731 부대는 전염성 벼룩을 넣은 도자기 폭탄을 개발했는데 이는 시로가 직접 개발한 것이었다. 폭탄의 폭발력을 고의로 약하게 만들어 폭탄 속 세균이 죽는 것을 최소화했다. 전염성 벼룩은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던 흑사병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소에서 배양한 전염성 벼룩을 패스트균에 감염시켜 중국 저장성 동부의 닝보시 및 화베이 지구 남부의 허난성 일대에 살포했다. 이 실험으로 3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염병을 유발하는 세균을 예방접종이라는 명목으로 위장시켜 접종하기도 했다. 전염병이 확산하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균을 만두 속에 넣어 마루타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마루타에게 지급되는 음식이 만두였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마루타는 생체 해부의 대상이었다. 731 부대는 질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는 목적 아래 뇌와 폐, 간, 위 같은 장기를 제거하거나 동물의 내장과 교체했다. 팔이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절단된 신체를 다시 봉합하는 생체 실험을 시행했다. 대부분 마취 없이 행해져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생체 실험이었다. 731 부대의 동상 실험 역시 악명 높다. 동상은 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피부 조직이 얼면서 국소적으로 혈액 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당시 동상 실험의 마루타는 중국인이었다. 731 부대는 동계위생 연구반을 조직해 수술이나 지혈, 수혈 등을 가르치는 야외 실습을 진행하고 8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시행했다. 그리고 생체 실험이 끝난 후 이들을 모두 해부하거나 총살했다. 생체 실험이라는 명목하에 731 부대가 저지른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얼핏 보면 의학과 과학 발전을 위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이는 철저한 인권 유린이었다. 이들은 사람이 질식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목을 매달기도 했고 사망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음식이나 물을 전혀 주지 않기도 했다. 색전이 생기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동맥에 공기를 주입하기도 했다. 색전은 혈관이나 림프관에 생긴 유리물이 관의 일부나 전체를 막은 상태를 의미한다. 색전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색전증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혈관을 막아 생기는 색전성 뇌경색이다. 동물의 혈액을 인간에게 주입하거나 바닷물이 생리식염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루타에게 주사하기도 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인간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사망할 때까지 돌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70% 이상이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생체 실험의 대상자는 성별과 나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731 부대의 잔인한 생체 실험의 희생자가 되었다. 임산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저온에서 세포가 죽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몸의 일부만 얼리는 생체 실험에 임산부를 동원하기도 했고 어떤 임산부에게는 강간을 한 다음 태아를 강제로 꺼내기도 했다. 731 부대의 끔찍한 생체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는 중국인이 가장 많다. 731 부대가 만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한국인과 러시아인, 기타 전쟁 포로 등이 생체 실험의 피해자였다. 한국인은 독립운동가들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731 부대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세균전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 피해자 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명단은 약 3,000명인데 세균전으로 인한 피해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731 부대의 끔찍한 만행을 부정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인정한 독일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그런데 2011년에 731 부대의 세균전 피해자가 25,000명 이상이라는 극비 문서가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문서에는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중국 지린성과 저장성 등에서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살포했을 때의 기록과 당시 1, 2차 감염자 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야말로 잔인한 생체 실험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731 부대 기록인 셈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점이다. 당시 731 부대에서는 여러 논문을 작성했는데 이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여기에는 패스트균의 염색법이나 이질균 분류 방법, 장기 손상 후유 장애에 대한 논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을 인권 유린이 아닌 의학 발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생체 실험은 전쟁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한 태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연합국은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전쟁과 관련된 범죄인을 재판했다. 이를 극동국제군사재판, 일명 도쿄 전범재판이라고 부른다. 당시 60명 이상의 전범 용의자 중에서 28명이 기소되었고 이 가운데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는 전쟁 범죄를 A형, B형, C형으로 구분했다. 이 구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의 편의를 위해 분류한 것이다. A형은 평화에 대한 죄로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한 전범을 의미한다. B형은 일반적인 전쟁 범죄로 전쟁법과 전쟁관습법을 어기고 민간 학살을 저지른 전범을 의미한다. C형은 비인도적 범죄로 상부의 명령에 따라 민간인이나 포로를 고문하고 살해한 전범을 뜻한다. 당시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개의 전범 행위로 기소되기도 했다. 놀라운 점은 A형 전쟁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범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A형 전쟁 범죄였다. 변호사 측은 전쟁을 결정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배상 이외에 또 다른 형태로 보복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A형 전범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오히려 B형이나 C형 전범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 결과 당시 총리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7명은 사형, 16명은 종신형, 1명은 금고 20년, 1명은 금고 7년형을 받았다. 2명은 판결 전에 사망했고 1명은 매독으로 인한 정신 이상으로 소추 면제되었다. 7명의 사형은 1948년 12월 23일에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유해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신사는 일본 황실의 조상이나 신 또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이다. 1867년 말에 에도 막부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막부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막부 세력과 반막부 세력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1868년에 내전이 발생했고 이때 메이지 덴노는 반막부 세력을 지지했다. 이후 나라를 위해 싸운 전사자들을 위한 위령시설을 세우고 위령제를 지냈다. 창건 초기에는 쇼콘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1870년 이후 국가 신토를 일본의 국교로 삼으면서 야스쿠니 신사로 개명했다.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는 246만 명 정도가 합사되어 있다. 시신이나 유골은 없고 이름과 본관, 생일, 사망 장소를 적은 문서가 봉안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과 제국주의자들이 합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을 신으로 모신다는 점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같이 합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일본 총리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기적으로 참배하는 만큼 사실상 종교시설을 넘어 국가시설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과거사를 올바른 방식으로 청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전혀 볼 수 없다. 흔히 극동국제군사재판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극동아시아판이라고 부른다. 이 두 재판은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시행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독일과 일본의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처럼 극동 국제군사재판은 철저하지 않았다. 재판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거나 실제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도 했다. 역사학자는 이러한 차이점의 배경으로 당시 심화했던 냉전을 언급한다. 냉전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가 격상되면서 일본의 전범을 처리하는 것보다 회복시키는 일에 미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이 언급되었지만 관련자들은 실험 자료를 미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결국 수많은 마루타를 끔찍한 생체 실험 희생양으로 삼았던 731 부대의 광기 어린 행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